또 그래요? 그때 다친 게 계속 그렇네. 거기 이 원장님 정형외과 가봐요. 내일 한번 가볼게. 근데 그 병원 갈 때 그때뿐이고 이 통증은 계속 반복되네. 여보, 그럼 다른 병원 한번 가볼래요? 어디 괜찮은 데 있나? 아주 실력도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엄마도 어깨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요 앞에 뭐 새로 오픈한 로아 정형외과 있잖아요. 그게 원장이 대학병원 출신인데 아주 실력도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병원도 새로 오픈해서 장비가 다 새 거라고 엄청 좋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봐요. 알겠다. 한번 가보지 뭐. 요 허리에도 한번 붙여봐라. 아이고, 아유. 잠깐만 이거.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예, 원장님이 꼼꼼하시던데요. 원장님께서 고주파 치료 받아보라고 하셨죠? 네, 자세한 건 설명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쓰는 고주파 치료기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쓰는 하이엔드급 신제품이거든요. 어깨나 허리 통증 치료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비용이 얼마나? 이게 신제품이라 비용이 조금 비싼데요. 1회당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요? 다니던 데는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싼데. 혹시 실손보험 있으세요? 있죠? 그럼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고주파 치료 받으시면 저희가 도수치료 3회 받은 걸로 영수증 만들어 드릴게요. 도수치료 1회에 20만 원씩 해서 3회면 고주파 치료 1회 비용이랑 같으니까 그걸로 보험금 받으시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 그래도 에이, 영 찜찜하시면 영수증 받으러 오는 날 도수치료 간단히 받고 가시면 되고요. 아유,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고주파 치료 받고 가시죠. 예. 아유, 치료 받으시는 동안 그럼 영수증 챙겨 드릴게요. 글쎄요,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진짜 보험금이 들어왔네. 여보 뭐예요? 보험금 청구한 거 들어와서 확인했다. 비싸다고 걱정하더만. 실비보험 되는 거면 몇 번 더 치료받아요. 효과는 좋다면서요. 그래야겠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이후 총 5번의 고주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숨 넘어가겠다. 당신 다니는 로아 정형외과 압수수색 당했다는데 들었어요? 뭐? 압수수색? 아니 병원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환자들 난리라는데. 여보세요? 예, 제가 최준호 맞는데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제가 보험 사기요? 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다니던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최준호 씨가 지금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야, 이게 지금 사건을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좀 황당한 사건인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4호입니다. 평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최진호 씨는 로아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병원이라 기계도 새 것이고 진료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진료 후 병원에서는 고주파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싼 편이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수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 내역을 바꿔주겠다고 했죠. 병원에서 권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최진호 씨는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해당 병원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최진호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최진호 씨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영 변호사님. 자, 지금 최진호 씨가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병원에서 받은 고주파 치료를 도수 치료로 바꿔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주파 치료는 비급여 치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비급여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 고주파 치료는 비급여 진료가 원칙이다. 그러면 이게 실손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예. 그런데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치료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네.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진호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이걸 도수 치료로 급여 치료로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한 거죠? 예. 네, 이 부분은 실손보험의 보상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이해가 쉬운데요. 시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손보험 중에서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는 하루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보통 20만 원입니다. 실손보험이 대체로 하루 한도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도가 20만 원이다 보니 일부 병원은 최대한 많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가격을 아예 20만 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네. 환자별로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처치에 대한 비용을 다르게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처치 비용을 2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사실 처치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환자에게 100만 원짜리 처치를 받게 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치료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인 치료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실손보험 한도는 하루 2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환자는 나머지 80만 원을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런 치료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저도 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어떤 치료가 아니라면 비싼 돈 들여서 그런 치료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싸니까. very expensive.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 치료를 내놓고 20만 원짜리 치료를 5번 받은 것으로 병원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이 발급해준 의무 기록과 2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서 1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쪼개기 수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로아 정형외과에서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로 둔갑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진호 씨가 하루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만약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있는 그대로 보험사에 밝히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최진호 씨는 2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겠지만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지면 아무래도 좀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가 아닌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3회에 걸쳐 받았다고 의무 기록을 조작해 줄 테니까 고주파 치료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야, 이게 듣고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환자인 최진호 씨뿐만 아니라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요 병원 관계자나 의사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당연합니다. 먼저 의사의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 면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환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간 여러 환자들에게 드라마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면 아마도 보험 사기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다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의사들의 경우에는 환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환자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근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나 보험 사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혹 받은 보험금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했으니까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사기죄 편취 금액이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잘 계산을 해보면 병원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설령 그 돈이 사실상 병원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최진호 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험 사기꾼이 되는 셈인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만약 최진호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한다면 실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이나 범인의 성향, 범행 동기와 결과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입니다. 자, 그럼 약식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약식 명령은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경미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약식 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 그 편취 금액이 소액이면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소액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보험사는 보통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환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이런 보험 사기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양상을 보면 과거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애초에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이런 사기 행각을 할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설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야, 애초에 설립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네.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이 약간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조금 조작을 하자 이러면 아예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네, 사무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너무 고액의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가급적 다른 병원에 동일한 치료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지인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보험 사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게요. 괜히 또 뭐 서비스 좀 받으려다가 그렇죠. 혹은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을 좀 아끼려다가 보험 사기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진호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최진호 씨 병원의 말만 믿고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급적 빨리 보험금을 반환하시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